자, 지난주 금요일 날 KBS가 보도했을 때 글쎄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역시 북한의 주장이 그 후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예상하고 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평화협정 맺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얘기하든가 말든가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정훈 의원, 일단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말레이시아라는 곳, 뭐 예전에 뭐 다양한 회담이 북미 간에 있었던 곳입니다만 이번에도 일로 왔군요. 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남북한 모두가 수교한 나라라서 네. 저쪽에서 이제 북한도 나와 있고 물론 미국도 수교한 나라니까 만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왔던 사람 보니까 글쎄 현직 북한 외교부 뭐 중간 간부, 고위 관료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은퇴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갈루치가 눈에 띄죠. 저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 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좀 언짢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두 번째로 갈루치가 나오면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아주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는데 네. 갈루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누굽니까? 그 육자회담 디트라니라는 부시 행정부 때 육자회담 차석 네. 대표를 했던 디트라니가 나왔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에 누구하고 대학 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걸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저 네 분의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면 다음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것으로 보고 네. 힐러리를 위한 대북 정책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가발전적으로 북한 대표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힐러리가 당선되면은 대한민국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시는데 특이하게도 힐러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저 갈루치처럼 저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1994년 옛날 22년 전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중요한 선을 그었던 그 회담 얘기죠. 그렇죠. 저 좀 갈루치하고 강석주인데요. 네. 제1차 94년도 제네바 합의하는 서명하는 장면이죠. 네. 제가 중용 때 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이었을 때 갈루치 저 특사를 만났거든요. 네. 예, 갈루치 특사가 오면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상황을 먼저 쫙 브리핑해주고 네. 그 유엔사에서는 그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 전사한 그 유엔군 특히 미군들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송환하는 문제를 주로 저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담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쿠알라룸푸르가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주요 창구다. 예, 또 하나는 그 유엔사에서 스웨덴이라 그래가지고 네.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사 관계가 있는데 거기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JS에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전혀 민간인이 뭐 북한과 대화한 거나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북한은 대미 접촉 창구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나와 있고 미국은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까지 다 다룬 20년간 다룬 전직 관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가 발전했지만 이게 결정된 것을 분명히 차기 정부에 전달할 거거든요. 네, 사실 저 장면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강석주 이제 타계한 북한의 대미 외교의 핵심이었었던 사람인데 갈루치는 저 서명하는 바람에 90년대 내내 마음고생하고 북한이 저 우라늄 핵 개발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폐기될 때 미국에서 굉장히 난처해졌던 과거가 있죠. 네, 그렇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 조지타운 대학에 가 있고 한데 저분이 다시 또 롤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랑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비슷한데요. 차기 정권에 줄대기 위해서 각자의 싱크탱크가 뜁니다. 지금 저 싱크탱크 팀이 뛰는 건데 뛰어도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왜 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KBS가 처음 보도했을 때 저 소스를 누가 줬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자가 호텔을 딱 찍어서 찾아가서 마이크 들이밀던데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한번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만큼 독자들한테. 근데 어쨌건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얘기한 거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늘 해왔던 상투적인 수사를 계속 반복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걸 확인했다는 건데 북한은 늘 선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면 후 비핵화를 하겠다. 근데 평화협정 속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근데 네. 미측에서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있는 비가역적 방법으로 선 비핵화라면 후 평화협정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 있게 보여야 될 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동결인지도 일 수 있고 저 평화협정의 문제를 중국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생각은 북미 불가침 협정을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생존을 보존받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런 뒤에 이제 핵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송미순 장관의 이 회고록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3자, 4자 문제가 바로 그건데 그 6.25 전쟁 때 정전 당사자로 들어간 게 미국이 대표되는 유엔하고 중국하고 북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때 그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백선엽 장군이 그 회담 대표로 들어갔는데 그 미국이 막 정전하자고 하니까 우리 그 국익을 위해서 빠지게 한 건데 그것을 지금 핑계로 북한은 우리를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3자를 집어넣게 하니까 송 장관이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양국 정상 합의한 것 중에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만난다 그랬거든요. 이 3자라는 게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당연히 빠지게 되십니다. 3자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설명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을 배제할 때 쓰는 말이 3자입니다. 네. 이제 송민수 장관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북한은 3자를 원하지만 해당 당사국의 정상이 만난다고 해야 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3자를 요구했다. 이런 표현을 담기면서 결국 3, 4자로 정리됐다는 것, 이 회고록에 나온 내용까지입니다. 결국 송민수 장관의 회고록이나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북한에서의 미국과의 접촉이나 결국 달라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의 생각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